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생활하기 2차 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은행 업무를 맡은 이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뱅킹 앱을 설치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현금과 카드가 없이도 쉽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뱅킹 앱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와 모바일 OT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바일 OTP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이제는 뱅킹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뱅킹 앱으로는 송금, 예금, 대출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중에서 뱅킹 앱으로 잔액을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현금과 카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A씨는 근처에 은행이 있어서 큰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 계약을 위해서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생겼는데요. 하루에 이체를 여러 번 할 때도 많고, 그리고 은행 업무 시간이 아닐 때 이체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은행 업무를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집 앞에 잠깐 나가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깜빡 잊고 지갑을 놓고 올 때도 많죠. 종종 이렇게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공동인증서, 모바일, OTP 발급받기.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인증서와 모바일 OT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와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인증서의 종류는 크게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서 공동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변경된 것입니다. 금융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저장 방식이 다릅니다.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등과 같은 민간 인증서라고 하는데요. 많이 활용하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은행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뱅킹 앱에서 공동인증서와 모바일 OTP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은행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는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많은 뱅킹 앱 중에서 신한은행 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을 받아볼까요? 뱅킹 앱을 설치하기 전에 은행을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은행에 방문해야만 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스마트폰 실명 확인만으로도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는데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여러 개의 계좌를 단기간에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영업일 20일 이내에 계좌를 만들었다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선택해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뱅킹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다음 뱅킹 앱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에 줄 3개로 표시된 메뉴가 보이시죠? 이 메뉴를 누릅니다. 그리고 인증, 보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뉴인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라고 써 있을 텐데요. 이 버튼을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아닌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금융인증서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증서 발급 또는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인증서를 처음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서 발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기간이 지나서 다시 발급을 받을 때는 재발급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에도 같은 메뉴인 인증서 발급 또는 재발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동의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른 후에 확인을 누르면 바로 추가 인증 창이 뜹니다. 추가 인증 방법에는 ARS, SMS, 비대면 실명 확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RS 추가 인증 방법은 휴대폰 번호 확인 후 인증 요청을 누르면 전화가 오는데요. 이 전화를 받고 ARS에서 나오는 번호 2자리를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SMS 추가 인증 방법은 문자 안내에 따라서 번호 2자리를 눌러주면 됩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추가 인증 방법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촬영을 한 후에 그 출금 계좌와 계좌 비밀번호를 같이 입력해서 계좌 인증을 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추가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 인증이 되면 공동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 OTP 발급을 받아볼까요? 공동인증서를 받아서 뱅킹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편리한 이체를 위해서 모바일 OTP를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보안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확인하여 입력해야 했는데요. 모바일 OTP를 발급받으면 그런 절차 없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뱅킹 앱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OTP란 원타임 패스워드의 약자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인증 방식입니다. 모바일 OTP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본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뱅킹 앱을 시작합니다. 상단에 줄 3개로 표시된 메뉴를 누릅니다. 인증 보안을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때하고 좀 비슷한데요. 상단에 인증 보안을 누르시면 이번에는 모바일 OTP 재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단에 발급, 재발급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비대면 실명 확인이 진행이 됩니다.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로 누르시면 됩니다. 단계에 따라서 본인 확인을 하시고요. 신분증 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진이 사각형의 신분증에 이렇게 꽉 차도록 맞추시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요. 이때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인증을 하게 되면 본인 확인이 마무리가 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비밀번호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체 한도를 설정합니다.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 원이고요.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추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체 한도를 입력하면 모바일 OTP 발급이 완료됩니다. 기기를 변경하거나 앱 삭제 후 재설치 또는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좌 이체할 때 그 보안 카드 없이 보다 간편하게 뱅킹 앱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OTP 이체 한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모바일 OTP 이체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메뉴에서 인증 보안, 그리고 인증 보안에서 보안 매체 확인이 가능하며 나의 이체 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정에 방문하면 추가 증액도 가능하십니다. 최근에는 하루 이체 한도가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설정한 이체 한도는 하향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타행에서 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타행에서 받은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메뉴 인증 보안에서 타행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마치면 계좌 인증 과정이 이어집니다. 학습활동 나 모바일 뱅킹으로 잔액 조회하고 이체하기. 공동인증서 모바일 OTP를 발급받았으므로 이제 뱅킹 앱으로 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뱅킹 앱을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뱅킹 앱으로 이체뿐만 아니라 자동 이체 신청, 연결된 다른 은행 계좌 확인, 그리고 대출, 예금, 적금, 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오픈뱅킹이라고 해서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출금 및 이체도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뱅킹 앱으로 100만 원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이체해 볼까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입출금을 통한 금융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통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뱅킹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나의 계좌의 잔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뱅킹 앱에 로그인합니다. 계좌주의 메뉴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확인할 수 있고 거래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이체해 보려고 합니다. 이체할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를 찾습니다. 보낼 금액이 충분하게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체하기를 누릅니다. 보낼 금액에 1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체 내역에서 계좌번호, 이체 금액, 받는 사람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받는 분 메모에는 받는 사람의 통장에 남겨질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내 통장 메모에는 내가 기록해야 할 상황을 내 통장에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한 다음 이체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미리 발급받아 놓은 모바일 OTP를 통해서 인증이 이루어지면 뱅킹 앱에서 이체하기가 완료됩니다. 이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영업점 운영 시간이 아니어도 쉽게 이체가 가능하시게 됐죠. 또한 빠른 이체를 활용하게 되면 한 번 보낸 계좌로 비밀번호나 OTP와 같은 보안 매체 없이도 빠르게 계좌 이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 번 등록을 하면 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금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편리하게 소액 송금할 때 아주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간편해진 서비스만큼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서 착오 송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을 하게 돼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이체를 통해서 이체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더욱 빠르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메뉴, 이체, 자주 쓰는 입금 계좌에서 이체 정보를 등록해서 계좌번호와 은행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고요. 자주 최근 버튼을 누르면 최근의 입금 내역에서 상세한 입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이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입금한 내역이 남아있어서 확인 후에 동일한 계좌번호 그리고 은행이 선택이 돼서 이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학습활동 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기. 간편결제 서비스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르는 말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페이라고도 불립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현금과 카드 모두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졌죠. 결제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간편결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깜빡하고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면 대부분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간편결제 서비스로는 삼성페이, LG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등이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를 긁는 대신 신용카드 결제기 근처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기기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삼성, 신한 등을 포함해서 10개의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부분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또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 이용 시에 포인트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설치한 스마트폰 기기의 경우 별도의 어플을 설치할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밀번호만으로도 즉시 결제가 가능한데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또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 이용 시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포인트 적립 혜택이 많으며 멤버십 카드를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멤버십 통합 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프라인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네요.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를 설치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기 위해 카카오페이를 설치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앱스토어에서 직접 카카오페이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카카오페이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처음 화면에서 하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메뉴를 눌러줍니다. 페이 01이라고 써있는 곳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인증번호 요청을 누릅니다. 문자로 인증번호 6자리가 발송이 되는데요. 문자로 도착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한 후에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해서 비밀번호 등록을 마칩니다. 이제 결제할 계좌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상단에 충전을 누릅니다. 은행 증권사 선택을 눌러서 계좌 인증을 합니다. 본인 계좌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입력한 계좌로 카카오페이가 1원을 입금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에서 입금자 명을 확인하고 확인한 입금자 명을 입력해서 계좌 인증을 합니다. 자동이체 출금 동의 인증을 해야 합니다. 페이 인증과 ARS 인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면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고요. 계좌 연결이 완료되면 카카오페이 사용이 가능해지고 카카오페이 카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하려면 카카오톡을 실행해서 하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메뉴를 눌러주는데요. 매장 결제를 선택해서 누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바코드가 나옵니다. 직원에게 바코드를 보여주고 직원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등록한 통장에서 인출이 돼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요즘은 QR코드가 매장에 있어서 바코드를 보여주고 직원이 스캔하지 않아도 상단 중앙에 있는 노란색 사각형을 누르면 QR코드 스캔창이 떠서 직접 QR코드를 스캔하면 매장 정보가 뜨면서 액수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이때 액수를 입력하고요. 보내기를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카카오페이 QR 결제의 경우 송금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따라서 매장명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은 매장에 요구해 주셔야 합니다. 송금 형식이기 때문에 카카오머니가 부족할 경우 충전하고 진행을 하라고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매장 결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 송금하기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OTP 없이도 이체가 가능하고요.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카카오톡 친구라면 손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에서 생활하기 간편한 은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3교시 세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